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량 인생의 애드립 연애지상주의자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주말이면 마음이 들뜨는 남자 한량 김선생입니다. 오, 한 톤 올라갔어. 네. 네. 주말이잖아요? 네. 저는 바이엔 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게스트 모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반응 괜찮나요? 뜨겁죠. 그래요?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았냐. 놀랍다. 영화 네.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네. 스플릿이라고. 23명 나와. 그렇지. 거기는. 네. 배우는 한 명인데, 네. 23명의 인격을 가졌어. 그럼 저희가 한 3주 더 해야 되네. 자, 네. 오늘 모실 게스트는 어떤 분입니까? 상담. 뭐가 중요합니까? 공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담 코너에 딱 맞는 공감의 아이콘. 우리 특히 여성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말 특유한 능력을 가지신 젠더 감성 충만 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준이에요. 참나 진짜. 아유. 준. 네. 하이 준. 하이. 게시판에 네. 리마리오 닮았다고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데 네. 그게 여러 번 듣던 얘기라고. 네. 네, 그래서 없지 않아요. 어머 네. 준 그랬어? 그랬지. 네. 살이 찌니까 더 비슷한 것 같아. 옛날에는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자, 준 본인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젠더 감수성이 충만하다고 여겨지는 준입니다. 네. 욕먹겠다, 이거.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 오늘 상담 최희연 과장님과 함께 젠더 감성이 충만한 이번 주는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오셨거든요. 네. 우린 여성 사연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여성 패널이 없으니까 네. 여른 작가님이 그때 뭐 말씀을 해주긴 하시지만 네. 시즌 1처럼 막 여성 게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준이 그럼. 또 거의 공감 능력이 여성 뺨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럴 때 기대할게요. 제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만 이런저런 시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했는데 네. 반응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시도한다고 그랬는데 똑같은데 뭘 시도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상한 놈 오메쇼 하나 시켜놓고 했다고. 이런 거 생각하실 아닌가? 수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회의와 네. 뭐 이런 걸 거쳐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회의를 했는데 그냥 기존 게 낫더라. 그래서 진짜로 저희가 오늘 이제 그 하나 말씀드릴 거는 논의 끝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이제 남자들만 모여 있잖아요. 남자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좀 그래도 우리의 특장점을 가지고 뭐 영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 영화 얘기하고 네. 뭐 시사 기자가 다 그만둔 놈 있으니까 이제 시사하고 뭐 이런 건데 결혼하다가 관둔 놈 있으니까 결혼 안 하고. 그래서 남자 넷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네. 고민을 하다 보니 하나 있더라고요. 연애 상담이다. 네. 요거는 이제 다 페이지대로 있으니까 네네. 결혼한 사람도 있고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네. 안 간 사람도 있고 연애 중인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다 있으니까 저희가 모르겠어요. 남자들의 고민을 받아다가 네. 여성의 이런 심리를 어떻게 하나요? 니네가 풀어. 그래.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야.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 대신에 네. 그럴 수는 있잖아요. 여성 청취자분들이 네. 이건 도대체 남자들의 이건 뭐냐 도대체 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발가벗겨 드릴 수 있다. 그렇죠. 바로바로 행간으로 다 그냥 추적이 된다. 정말 솔직하게 네. 다 말씀드릴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하나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어쩌라고인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고 네. 진중한 사연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어쩌라고는 우리가 그렇게 막 할기는 이미 끝났어. 네. 그래서 거기는 그럼요. 뭔가 네. 사연을 진중하고 정말로 고민이 되거나 어려운 거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막 뭐 정신과 전문의를 모셔놓고 헛소리를 막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대로 가치 있게 가고 나머지 저희가 오프닝 토크 할 때 네. 이제 뭐 게시판에 새로운 분들이나 게시판에 계신 분들 이렇게 댓글 소개해드리는 걸 주로 했었는데 네. 약간 좀 이제 물린다. 너무 패턴이 똑같아가지고 그거 말고 저희가 연애 상담을 하자.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그 연애 상담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여러 군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네네. 팟빵 게시판에도 올려놓고 프로그램 소개하는 데다도 올려놓고
김프로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도 올려놓을 테니까 네. 수시로 들어오셔가지고 가볍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물을 마구마구 그쪽에다 쏴 보내드리고요. 네. 네, 신랄하고 아주 가감 없는 저희가 그런 연애 상담 해드립니다. 선물 받고 싶어서 별거 아닌 거 올리는 거 환영합니다. 괜찮아요. 네. 네, 마음대로 올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올리시는 것 자체가 일단 선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다만 결혼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연애 상담이다. 네. 연애 상담입니다. 연애 부부 생활 상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연애 상담이에요. 네. 전 남의 가족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의 결혼 생활을 조언해드리기에는 네.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제가 누굴 상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뭔가 이제 뭐 20대, 30대 이런 이제 젊은 여성분들 네. 연애를 이렇게 시작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집중적으로 주십시오. 네. 그럼 저희가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당신의 멋있는 척하는 당신 남자친구를 발가벗겨 드릴게요. 남자란 동물이 그렇게 고고하지 않다. 네. 근데 때로는 자기 남자가 멋있었으면 좋겠다는 또 속마음이 또 있잖아. 있죠. 그래서 발가벗겨서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다. 그럼요. 그런 또. 네. 황골 탈퇴의 시간을.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많이 남겨주시고 네. 저희가 URL 남겨드릴 테니까요. 네. 많이들 사연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을 몰아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팟캐스트계를 확 뒤집어놨던 바로 그 코너. 새신자 소개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경건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아이디가 호명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나그네 57님. 일어나고 계시네요? 네. IS 캔더님. 네, 일어나 주시고요. 네. 일본말로 돼 있지만, 코토미라고 읽는다고 하네요. 코토미님, 코토미상. 네, 일어나 주시고요. 3명밖에 없어요? 야, 이게 이렇게 3명으로 소개가 될 정도로 네. 새신자들이 적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미미하다, 미미해. 네. 다음 주에 30명 오실 거 기대하고요. 네. 자, 우리 세 분 일어나셨습니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머리 위로 손 올려주시고요. 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자, 착석. 네. 선물 폭탄 코너. 네, 술침금 한 박스. 어쩌라고 듣고 날카롭게 말씀해주신 나그네 57님.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고토미상. 축하드립니다. 유니코프 깔창 받으실 분 IS 캔더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니코프 깔창. 여름이 되면 발냄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항균과 맨솔 효과 써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깔창 그 이상의 깔창 유니코프 많이 검색해주시고 애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정신과 전문의 최희연 과장님과 함께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일대 댓글 실장 피아노 걸투님 임명합니다. 네, 녹색. 누구? 누구요? 아 진짜 짜증나네. 웃을 때 좀 작게 살아 이 방탄중년단아. 디제고 괜찮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 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새로운 게스트가 계시는군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뭐 하여튼 잔잔한 파문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네. 네. 연일 새롭게 등장하시는. 오늘 계신 분을 좀 모셔오신 분을 소개해 주세요, 김 선생님께서. 네, 일부에서도 소개드렸던 것처럼 젠더 감성을 대변하고 계시는 준 되시겠습니다. 하이 준. 안녕하세요. 그냥 여자분을 들고 오지 왜 나한테. 네. 나이스 투 미츠. 지난 두 번에 배 감독이 대타로 오셔서 네. 오늘은 배 감독이 계속 오실 줄 알았거든요. 게시판에도 반응도 좋고. 근데 또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는 걸 보니까 좀 더 저희가 이제 젠더 감성에 네. 부들부들한 분으로 네. 서류 면접하고 심화 면접 총 6회 면접 거치신 분이거든요. 와, 네. 뭐 그렇다 치고. 네, 여러 명을 놓고 저희가 이제 지금 네, 테스트 네. 중이에요. 네. 네, 그래서 반응이 제일 좋은 분을 꽂기로. 네. 네. 그렇죠. 올고든 사람으로 치자면 저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29살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계속 걸림돌같이 작용할 수 있는 문제라서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름 작가님께서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치 팟캐스트들 들으면서 화나고 답답했던 마음들을 김프로쇼를 통해 해소하고 있는 내년이면 30이 되는 직장 여성입니다. 요새 저는 강박증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런 증상이 있긴 했는데 요새 조금 더 심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너무 몸이 피곤해서 누웠는데 제 눈에 책이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게 보이면 왠지 그 책을 다시 책상 위로 올리지 않고 자면 저에게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올 것 같아 고민하다 결국 그 책을 다시 올려놓고 잡니다. 화장실에서 빈 샴푸통을 버리지 않고 나오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다시 들어가서 빈 샴푸통을 분리수거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하루 종일 이런 일의 연속입니다. 굳이 그냥 한 번 정도 넘어가도 되는 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왠지 일진이 사나울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좋은 점은 옛날보다 부지런해졌다는 게 있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고치고 싶어서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가서 제가 생각했던 일을 처리해야 마음이 편해지곤 합니다. 조금의 팁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거 약간 사연이 귀엽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렇죠. 뭐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도 당사자는 괴로워요. 네. 강박 이런 증세랄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저도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저 근데 여기 단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진이 사나울 것 같다. 네. 이러지 않으면. 그리고 하면 마음이 편하다. 뭐 잘 안 풀릴 때 전 좀 그런 게 지나갔다가 다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징크스 같은 게 막 디테일한 징크스를 스스로 만들기도 해요. 막 혼자. 그 징크스를 내가 극복한 어떤 시그널을 나 스스로에게 찾으면 오케이 극복. 이러면서 지나가곤 하는데 그게 다 일진이 사나워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뭐가 안 풀렸을 때 이걸 해내면 되겠지 하는 어떤 심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주술 같은 뭐 그런 건가요? 근데 징크스를 만들었다가 징크스를 해소한단 말이죠. 해결. 네, 그렇죠. 그걸 뛰어넘는단 네. 말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징크스가 만들어졌는데 계속 거기에 이제 매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차이라고 볼 다르긴 수는 한데. 있어요. 네. 이분도 아마 이거를 뛰어넘자라고 어떤 각오를 하는 거는 팁 중에 하나가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김 선생은 어떠세요? 저는 별로 이런 거 없는 편인데 요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김프로쇼 후기 게시판. 네. 거의 5분에 한 번씩 항상 릴로드를 해요. 하루 종일. 진짜. 네. 그래서 새로운 글인 거 없나, 새로 나온 사람 누구 없나, 각각 익숙한 아이디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분이 오늘은 무슨 말씀하셨나 이런 거를 사실 이렇게까지 매일 체크할 필요 없거든요. 없는데 그냥 이게 약간 습관처럼 게시판에 뭔가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넘어가고 있다면 약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좀 희한하게 들고 그런 숫자들, 데이터들 다운로드 수, 하트 수, 구독 수 이런 거를 계속 바뀌는 거를 똑같은 루틴인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해봐요. 눈 떠 있는 그 순간이면. 아침에 일어나면 역시 게시판과 그 숫자들을 한번 쑥 확인을 해요. 그런 게 뭔가 제가 집중하고 있는 일이고 관심 있는 일이면은 좀 그렇게 쭉 하는 편인데 요즘은 김프로쇼 게시판을 막 이렇게 계속해서 릴로드 해보는 거. 그리고 경쟁 상대 팟캐스트들은 요즘 다운로드 그 숫자가 어떤 거 이런 거 체크하고. 네. 제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일 할 때도 뭔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데이터가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그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도 뭐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다른 일 하다가도 갑자기 생각하면 또 한 번 체크해보고. 네. 약간 그런 게 저한테 강박 아니면 강박 같은 게 있긴 하네요. 네. 저런 건 어떻습니까? 뭐 버림직한 강박이죠. 버림직한. 네. 저도 지금 비슷해요. 계속 김프로쇼 게시판 예전에는 정말 더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의 반나절 아무것도 안 하고 쓸데없이 그것만 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럴 일인가 이러면서 약간 이런 강박이 있어요. 우리 게시판 굉장히 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들어가면은 제가 전에 봤던 글이 저기 멀리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쑥 넘어가면서 가도 되는데 중간에 내가 안 보면은 이거 조금 그러지 않나 해가지고 그거 보다 보면 여기 보면 김프로님도 그쵸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세 분들 그렇다는 건데. 난 2년 동안 했어요, 사람. 이 김프로쇼 하면 다 그렇게 되나요? 저 나가겠습니다. 저 오늘 처음인데. 저 양반 참.
방송 잘하네. 네. 저희 게시판에 저희 이 4명 말고도 다른 분들도 그런 증상을 말씀하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이럴 일인가 그래서 여기부터 찾아온다며. 네. 그럼 우리는 강박을 사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요즘 게임이나 많은 것들이 사실 인간의 강박을 이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박에서 매달리게 만드는 게 요즘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네. 김프로 쇼도 마찬가지야. 김프로는 강박 없나? 저는 솔직히 최 과장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어. 네. 최 과장님이 그런다는 거를 상상해 본 적이 없네. 이야. 저는 왠지 예상됐는데. 아, 그래요? 네. 내 캐릭터가 뭐길래. 아니, 그래도 약간 이렇게 시크하게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체크하고 이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흐름을 다 꿰고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댓글들을 쓰세요. 그렇지. 딱 보면, 이분은 게시판의 위아래 흐름을 다 알고 계시는 댓글이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멤버들 중에는 패턴이 다른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네,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혹시 다 보시냐라고, 설마 다 보시진 않겠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다 봐요. 다 봐요. 네. 다 봅니다. 네. 네.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네. 계속 저희가 댓글만 안 달 뿐이지.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곤 합니다 하셨는데 그걸 안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재밌어서가 조금 더 많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찾아보는 건? 우리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강박은 거기에 매여서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병리적으로 강박증하고 네. 강박 성향하고 두 가지가 다르다면서요. 아, 네. 그 용어로 네. 유식하게 영어로 쓰자면은 강박증은 옵세션이라고 불러거든요. 근데 강박 성향은 옵세시브 트레이트라고 뒤에 트레이트 성향이라고 붙어요. 그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네네. 여기 적혀 있는 많은 사연들은 강박 성향 쪽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증상은 아니에요. 강박 증상은 뭐냐? 규정하는 진단 기준으로만 정의하면 네. 인트루시브 생각이 쑤셔 들어오는, 침습해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생각이 툭 하고 머릿속에 끼어 들어와요. 근데 주로 어떤 생각이냐면 더럽다와 관련된 생각이거나 또 본인이 용납하기 힘든 성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어느 특정 종교에 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종교의 어떤 용어들이 자꾸 머릿속에 끼어들으면 그게 강박이에요. 자기가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길거리 이렇게 가는데 자꾸 욕설이 머릿속에서 단어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강박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릴 것 같다. 이게 약간 완벽주의 같은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들은 이제 성향. 딱딱 이렇게 맞춰보려고 하는 성향. 근데 그런 성향은 대개는 정말로 꼼꼼해져야 하는 때 또 발휘가 되기는 해요.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시험 전날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딱 책상에 앉아요.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데 책상 정리를 하고 있어. 그때부터 이게 좀 이렇게 그렇죠. 너저분해가지고 공부가 되겠나 해가지고 그렇죠. 책상 정리 착 하고 눈을 들어 딱 보면은 책꽂이 정리가 안 돼 있네. 네. 그래서 책꽂이 정리 또 열심히 하고 그렇죠. 다 끝나고 와 완벽해. 그럼 졸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자 그냥. 그렇죠. 저는 예전에 한참 좀 잠 못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좀 스트레스가 좀 극심했던 때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잘 해내야 할 때 근데 그러면 잘 자야 되잖아요. 항상 미팅을 하다가도 내가 오늘 귀가 시간이 새벽 몇 시겠구나. 몇 시까지 일어나야 되니까 그때 굉장히 잘 자야 된다. 그럼 집에 딱 도착해서 절대적인 잠을 자기 위한 준비를 하거든요. 완벽한 상태에서 딱 누워요. 근데 그러면 발이 가려워. 그럼 씻으러 가야 돼. 발이, 모기를 물린 건데, 내가 지금 뭔가 찝찝한 몸 상태인가? 샤워를 하고 자면 잘 잘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근데 시간이 가는 건 또 막 이미지로 28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잠들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냥 밤을 꼴딱 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현이 좀 되는 것 같긴 해. 여기 강박 성향은 지금 얘기한 대로 결국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잘 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자기가 도달을 시켜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것이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변수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해결해야지 되는데 그걸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항상 끌고 가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내가 노력해서 어떠한 상태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특성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들으면 강박증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으면 강박 성향 같기도 하고 여기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을 텐데 치료가 필요한 증상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나요? 그때는 간단해요. 뭐 강박증이든 강박성향이든 괴로우면 치료하면 돼요. 괴로우면. 네. 일단 주변에게 방해가 되고 자기 능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고통이 되면은 성향이든 증이든 다 치료의 대상이긴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약을 먹어야지. 맞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약간 괴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고치고 싶어가지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갔다가도 다시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신 거 보면 조금 약간 불편함이 생기실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어떤 약을 씁니까? 이런 경우는? 항우울제를 써요. 네. 요 얘기는 너무 좀 복잡하니까 그냥 항우울제가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될 수는 있는데 항우울제가 같은 스펙트럼에서 치료하는 대표적인 병이 강박증 그리고 식이장애 요런 병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그 약을 쓰면 같이 다 이렇게 맞물리는 게 있어서 나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나를 귀찮게 하는 이 강박적인 증상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대상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해결로 가는 방식인 건가요, 그러면? 네. 그 두 가지를 근데 굳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한꺼번에. 일타쌍피. 네. 굳이 이제 지금은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 먹고 좋아질 수도 있고 만약 병원에 이렇게 왔으면 지금 이분은 얘기하셨는데 옛날에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생긴 문제를 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증상은 당신을 도망가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정말로 당신이 신경 써야 될 건 그 사실 자체인데 오히려 그 사실에 몰두하지 않고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증상을 만들어내고 증상 신경을 쓰고 증상을 없앤다라는 것에 치중하게 하는데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당신의 그 원인 자체. 네, 그 생각을 피하고 싶어서 자꾸 증상으로 도망가는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 이제 치료하면서 자체에 조금 더 치중하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래야죠. 그 증상으로 회피하는 게 강박이랑도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꼭 강박이 아니고 모든 증상은 다 회피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려운 점들을 그것으로 다 처리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도망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등학생 때도 이런 증상이 있긴 했는데 요새 조금 더 심해졌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추측입니다. 고등학생 때 이런 증상은 약간 입시의 스트레스. 예를 들어 그런 거 스트레스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고 요즘 조금 심해졌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나 사랑이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생긴 스트레스들로 인하여 그동안 잠깐 없었던 강박적인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 물론 그 증상이 진짜 뭔지는 이분만 아시겠죠. 그렇죠. 그냥 여기 그냥 제가 그냥 넘겨짓기로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해보자면 29입니다가 아니라 내년에 30이 되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역시 준! 숫자일 뿐이다. 그렇죠. 역시 준이야. 저 다음 주에도 나오나요? 게시판 댓글에 반응을 보고 이 망상하고 강박하고 약간 헷갈리게 좀 받아들일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경계가 애매한 것들은 있어요. 근데 아주 명료한 거는 강박증은 본인이 괴로워해요. 내가 왜 이런 게 나한테 있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망상은 자기가 거기에 동화돼 있어요.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그럼 그게 사실이에요. 분간이 안 되는구나. 근데 강박으로 그게 들어오면 아니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내가 괴롭힌다고 생각이 들지? 이 생각 도대체 뭐야? 뭐 이러면서 괴로워해요. 근데 그 경계가 아주 애매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심한 강박 중에는 내가 어제 살인을 했다. 이런 생각이 쑤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틀렸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는 안 말이 했는데.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본인이. 근데 만이 아마 진짜 죽였지 않았을까? 이러한 그 자기 스스로의 불확실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실은 잠결에 이런 걸 기억을 못 하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떠오르는 그곳에 가가지고 혹시 무슨 흔적 없나 찾고 뉴스 보고 내가 분명히 누굴 죽인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거의 망상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하죠.
자기도 불확실하니까 네. 거기서 넘나들 수 있는 네, 거구나. 그럴 때는 망상이랑. 조금 이게 망상이냐 강박이냐 이런 걸 나눌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나누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옛날에 많이 이제 쓰는 말 중에 뭐 히스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히스테리하고 그러면 강박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아, 이게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A, B, O, 형 뭐 이런 거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우리도 방송 때 한번 했었으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할 때 제일 쉽게 배운 내용이 강박과 정서 이거를 일직선으로 그어가지고 네. 그 중에 어느 위치쯤에 있는 게 본인 성격이냐. 이게 물론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강박과 정서요. 네, 네, 강박. 정서. 그러니까 강박은 인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황인지? 그렇습니다. 걔가 그래서 강박적으로 웃는구나. 그래서 강박과 인지, 그러니까 인지의 가장 극단이 강박이고요. 정서의 가장 극단이 히스테리예요. 그래요? 뭐 우리가 보통 히스테리 하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올잖아요. 네. 그것처럼 또 인지 쪽에서 너무 꼼꼼하게 따지면 그게 강박인 거거든요. 근데 히스테리라는 용어는 요즘 안 써요. 그 아마들 아세요? 글쎄요, 저희는 네. 그걸 안 원래 쓰는 것까지 잘 히스테리라는 몰랐네요. 말 네. 자체의 어원이 네. 여성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아,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이게 원래 히포크라테스가 레퍼런스에 약해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네, 네. 어쨌든 어떤 여성들을 향해서 히스테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뭔가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했겠죠. 네, 네. 근데 그거를 히포크라테스가 딱 보고 네. 저 사람의 자궁에 병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용어를 요즘에는 안 쓰고 네. 발음이 약간 비슷한 다른 용어로 써요. 히스트리오닉이라고. 히스트리오닉. 네. 히스트리오닉. 네. 이 용어는 어원으로 따지면 가면이에요. 옛날 연극할 때 가면을 꼭 썼거든요. 그래서 번역할 때는 연극성 인격 이렇게 번역합니다. 연극성 인격. 네, 히스트리오닉. 아, 요거 조금 위험한 발언인데 한번 할까요? 어느 남성이 여성을 비하하면서 자궁이라는 표현을 쓴 글이 한번 최근에 인터넷에 떠가지고 굉장히 회자된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쓸 때 전체적인 맥락은 물론 잘못된 거긴 하는데 쓱 보면서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맨날 히스테리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걸 두둔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네. 사실 자궁이라는 용어가 여성을 상징하고 또 불안정을 상징하는 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이긴 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글을 읽으면서 하기는 그래서 했거든요. 그 용어가 계속 그렇게 쓰여지는 게 그 사람이 여성을 자궁에 빗대어서 해석한 거랑 다르지 않으니 네. 이렇게 용어를 바꾸게 된 거군요. 왜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식으로 쓴 말이나 그렇죠. 다름없으니까 이제 이 말을 쓰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아직도 써. 굉장히 공공연하게 쓰고 네. 심지어는 아까 히스테리랑 히스트리오닉이라고 용어를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훨씬 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거는 히스트리오닉이라고 쓰고 네. 굉장히 세련된 거는 여전히 히스테리라고 불러요. 희한하게. 네. 그게 조금 극단적. 아, 이게 자꾸 넘어가서 죄송한데 네. 가령 이제 이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인 어필을 한다고 쳐봐요. 네. 그럼 히스트리오닉은 막 정신없이 자기의 성적인 노출을 하고 네, 나를 네. 사랑해주세요. 막 이런 게 이제 히스트리오닉이 등장하면은 남성들이 거북스럽죠. 저수 왜 그래? 너무 이런데 세다. 근데 히스테리가 딱 등장하면 모든 남자들이 다들 마음이 설레어하면서 아 오늘 어떻게 해요?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하긴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특성이 히스테리라는 용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또 고상한데 이 용어를 더 유지하고 있는 게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 네. 갑자기 산으로 갔네. 오히려 근데 그러니까 그 고상함을 그렇게 그런 단어로 여전히 유지시키면서 쓰는 것 자체가 네. 남성 우월적인 시선일 수도 있겠네요. 역시. 젠더 지운. 네. 그러니까 고상한 게 아니라 너희 치고 미묘한 거. 그래 너희의 미묘함을 우리가 알아줄게 하는 식의 어떤 단어 선정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히포크라테스가 어쩌면 산후 우울증을 겪은 분이나 혹은 다달이 생리 증후군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분 계속 남겠는데? 이게 괜찮은데요. 네. 네. 영화도 제가 할까요? 네, 뭐. 준.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다중인격 이런 거 한번 할 건데 23분이 들어 계시거든요. 저기. 네.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혹시 이 강박증에 관련된 영화 아, 네. 저는 들으니까 그 생각나요. 셔터 아일랜드라고
유명한 디카프리오 나온 영화가 네네. 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망상하고 비슷하기는 할 텐데 뭐 하여튼 전체적인 내용이나 뭐 전개나 이런 게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유명한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 수는 없다. 없다. 거기서 잭 니콜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전 깜짝 놀란 장면이 있거든요. 보도블록 금이 쫙 너무 잘게 있는 보도블록. 선 맞추는 거야. 예. 그건데. 뛰어넘어야 되잖아. 안 말고. 예. 네, 선은 못 밟는 네, 사람이. 저는 그냥 선을 못 밟는 게 아니라, 이거 예전에도 저는 준이니까 처음 말한 걸로 해야겠구나. 저는 너무 그 정도는 아니고, 선이 있으면, 가상의 선이잖아요. 그걸 한 번은 왼쪽으로 넘었으면, 다음에는 오른발로 넘어야 돼.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릴 때.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특이한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저런 게 정말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아요. 축구 선수들 보면 네. 뒤에 있다가 후보 교체돼가지고 들어갈 때 본인들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꼭 들어갈 때 발을 오른발로 밟아야 되는 선수가 있고, 네. 그걸 꼭 왼발로 밟아야 되는 선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막 뛰다가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는 게 찍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선수들 중에 그런 강박이 있는 선수도 많아요. 많죠. 스포츠 선수들은 그런 거 하나씩 다 있다고 하잖아요. 운동기 시합 나가면 수염 안 깎거나, 머리 안 감거나, 뭐 하여튼. 맞아요. 네. 이게 어제 다- 입었던 저거 그대로 입어야 되고 막. 그렇죠. 이게 다 자기 컨트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도달시키겠다라는 네. 요구가 많은데, 오늘 이제 팁을 아까 달라고 했으니까, 네. 전혀 딴 얘기인 것처럼 강박증이랑 히스테리 아까 비교를 했는데, 네. 양극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물과 부지하고 치면 중화시키는 것을 결국 반대쪽에서 해소하는 거거든요. 강박을 치료하는 건 히스테리예요. 아, 이 히스테리 요금 쓰지 말라면서 내가 바로. 그러니까 인지를 치료하는 건 정서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그려낸 영화 중에 하나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거든요. 네네, 맞죠. 그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잠깐 길게 얘기를 하면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중에 강박을 갖고 있는 이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랑 식사를 해요. 그때 여자 주인공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얘기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오늘부터 다시 약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고 그게 뭐 나한테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이냐라고 했는데 물론 각색을 잘했었는데 그 뒤에 대사를 정확하게 워딩은 모르지만 이런 대사예요. 내가 그만큼 당신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여름 비서관님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이제 그 정도에서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이렇게 해서 네.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잖아요. 네. 저 말이 진짜라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강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강박을 지켜야지 완벽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요. 네.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사랑 네. 고백이군요. 네, 그러니까 그 정서, 네, 그 네. 이모션이 그거를 내려놓게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치료는 내려놓아야 돼요. 네. 이 강박에 철저하게 복종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저거 떨어져 있네. 저거 안 올리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은데, 놔둬야지. 네, 그래서 이분한테 또 다른 팁은, 본 다음에,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저런 걸 오히려 먼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징크스 깨는 네네. 것처럼, 네네. 뭘 떨어진 걸 본 다음에 패시브하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가 아니라 자기가 이상한 걸 하나 놔두는 거죠. 네,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야. 네. 이 완벽성을 깨는 걸 쳐놓고 근데 자기가 했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 돼요. 그건 냅두자 뭐 이런 게 봐서 할 땐 잘 안 되는데 자기가 해놓으면은 자기가 한 거니까 좀 양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팁은 자기 스스로 약간 빈틈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자기가 해라. 그리고 정서적인 경험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라. 뭔가 정서를 나눌 수 있는 대상, 반려동물을 키워본다거나, 네. 아니면 뭐 화초를 키운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것도 방법일까요? 그렇죠. 김 선생과 얘기를 하거나. 반려동물로서. 네. 반려 사람. 네. 젠더 준이 역시 빠른데. 그렇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왠지 영화를 안 만들고 연세로 된 정신과 사무장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강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저건 내 얘기인데? 라고 들으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은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먼저 나서서 한번 해보시라. 그런 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민거리 가지고 이제 고민거리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차곡차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과성을 다해가지고 게시판 쳐다보는 것보다 훨씬 모여가지고 진중하게 얘기하고 녹음하니까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